주시면 제가 같이 읽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공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객석 앞쪽에 보면 거기에도 QR코드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셔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소개와 함께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선알탄 연출하는 서보영입니다. 예,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선알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배우 위지원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선알탈에서 영목 역할 맡은 배우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작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에 만들었었던 탈랄탈이라고 하는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고, 그 작품이 나왔을 때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미 탈 시리즈에 대한 고상을 밝히신 바 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나온 작품이 이 장편으로 된 벗어날 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뭐 그 단편과 연관 짓자면 일종의 탈 시리즈의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기획된 작품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독립적인 작품인지 뭐 일련의 제작 과정에 대한 비화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탈랄탈이라는 그 작품을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한자 탈자를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재밌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탈랄탈은 왼쪽에 정지할 지자가 있고 오른쪽에 머리 혈자가 있어서 어떤 사고의 정지 상태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육체를 뜻하는 육달월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정신적인 엑스터시 상태인 그런 기쁠 때 그게 결합돼서 뭐 육체를 벗어난 자의 어떤 웃는 얼굴 이런 형상이 글자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를 영화적으로 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탈 시리즈를 3개를 기획했는데 그 중에 2번째 거였는데 단편으로 처음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형식 자체가 딱 중편 정도가 적당한 형식이구나. 이게 만들면서 깨달아서 이제 도중에 이제 조금 밀려서 이제 배우 스태프들이 조금 고생을 했죠. 네, 탈에 대한 뭐 이렇게 일종의 탈이 가지고 있는 한자적 의미를 조금 찾으시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작품을 뭐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최초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불교에 조금 심취를 해가지고 저 용목처럼 저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도 깨닫고 싶어서 깨달음에 너무 목마르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렴풋하게 어떤 느낌이 왔는데 이게 너무 설명도 안 되고 사소한 거라서 너무 실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이상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영화적 언어로 한번 풀고 싶다 언젠가는. 그래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이 시리즈에서 제가 세웠던 그 포맷이 4대3 비율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녀 2명만 등장한다. 뭐 이런, 그리고 검은거 음악을 사용한다. 이런 3가지를 가지고 시리즈 3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야기를 찾아갔었는데, 일단 이거는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배우들을 캐스팅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만남이 있었어요. 손상경 작가라고 애니메이션 했던 그분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의 작업 프로세스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프로세스 아트처럼 한 명씩 만나면서 지금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련의 아이디어가 있고 영화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포맷 같은 것들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배우분들께 직접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모준 배우님 먼저 할까요? 좀 되게 오래된 일이라서 근데 처음에 서보영 감독님을 처음 뵀던 자리가 아시아나 그 국제 단편 영화제 디프리 자리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자주 뭐 술자리를 좀 가졌는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작품들이 몇 작품 있었어요, 단편. 근데 그걸 이제 보러 오셔가지고 보시고 너한테 좀 뭔가 이렇게 보통 배우들한테는 잘 없을 수도 있는 뭔가 좀 희극성이 좀 엿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좀 내 영화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대충의 줄거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때 시나리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해서 그냥 저는 그 이전에 그 서보영 감독님 단편 그 소우라는 작품이랑 탈랄탈이나 뭐 그런 작품들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단편 작업을 꽤 오래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각 있게 자신의 어떤 영화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 60신이었나요? 한 50신 정도 됐었죠. 이거 장편 아니냐고. 저는 내 단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단편으로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시나리오 보고 그냥 제가 감독님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게 감독님 저 솔직히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너무 좋다. 그냥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오디션이 아니고 일종의 캐스팅인데 특별히 이모준 배우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작품에 출연 제안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호준 배우는 이제 영화제에서 오다 가다 계속 마주쳐서 알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모준 배우전에 가서 이제 호준 배우 연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희극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전 이 영화 불교 영화고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호준이가 만약 연기를 한다면 이 영화는 그래도 어쨌든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가벼운 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약간 뭔가 연민을 자아내는 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연기를 할 때도 물론 욕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배우한테 어떤 연민이 있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계획을 바꿨죠. 그러면서 지금 영화의 결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주원 배우님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서보영 감독님의 소시라는 작품에 출연한 주보영 배우님이 이제 감독님 상영회 초대를 해줘가지고 그날 보러 갔다가 감독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저는 뭐 친구 영화 보러 간 거라서 사실 그냥 수줍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 끝나고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구석에 낯을 가려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되게 감독님께서 연민을 느끼셨는지 이후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근데 또 타이밍이 딱 맞게 저도 그 당시에 약간 그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책도 막 찾아 읽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보시고 연락 주신 것도 되게 제 입장에서 엄청 놀라운 일이었고,
또 이후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그날 이제 제가 빨간 옷에 검정 치마, 영화 속에 나왔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름 제가 좋아하는 옷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나간 거였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독님께서 이제 환을 이제 떠올리셔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영화 작업은 처음이시지 않으셨나요? 영화 독립 영화는 이제 연극 영화과를 전공을 해서 이후에 이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영화제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장편으로 작업한 것도 처음이고. 네. 감독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캐스팅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첫인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쪼그리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상당히 연민을 자아냈고요.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그 복장 때문에 아까 그 귀신, 저는 이제 환이라고 부르는데, 헛것이라는 의미의 환이라고 부르는데, 그 귀신이 등장했을 때 그 복장 그대로고, 그게 두 번째 만났을 때인데 그게 상당히 강렬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비슷한 불교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꽤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해변의 사나이 그 사진은 실제로 류지영 배우가 여기 니스인가? 니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헤트리 모디아노의 그 소설 중에 한 구절에 나오는 해변의 사나이를 떠올리게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와서 요거를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사유의 영화여서 잠시 일상을 쉬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데 힘든 점은 없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저는 항상 편집을 제가 하는 편인데 영화를 완성하고 편집하는 단계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몰아가는 영화보다는 생각이 뭐랄까 가지로 이렇게 뻗는 방식,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정리하는 데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처음에 이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서사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그 두 개의 이야기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불교의 그 철학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이제 풀렸죠, 이야기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마치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두 남녀가 각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떤 기묘한 사건들로 인해서 자꾸 마주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주제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서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해내신 두 분께서는 각자 맡은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에 대해서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준 배우님부터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영목의 그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죠. 일상의 루틴들이 사실 제가 좀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과거에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감독님처럼 이렇게 뭐지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4년간 집에만 들어박혀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그냥 약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4년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간이 뭔가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기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의 또 작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영목이라는 캐릭터의 일단 매력을 느꼈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이야기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바나 어떤 그 깊은 감독님의 의도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냥 나는 이제 그냥 그 현장에 감독님이 그 의도를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는 믿음으로 그냥 저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지원 배우님은 이게 지우라는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지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벗어날 탈에서 지우와 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도 두 개의 역할이 하나의 인물일까 또는 다른 인물일까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뭔가 영목도 그렇고 지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호준 배우님과 저 감독님도 그렇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을 항상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준비하는 기간 또는 촬영할 때도 항상 그 영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신 호준 배우님과 감독님이랑 함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강했고요. 그래서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답이 없다는 거는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뭔가 그 지우 캐릭터 자체가 사실 저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제가 연기를 하게 될 때 그런 임하는 과정들이 지우랑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기보다는 코멘트, 감상평을 조금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작으로 스토리보다 회화적 표현이 주가 된 작품은 김기덕 감독 작품 이후에 오랜만에 관람했습니다. 김기덕 감독님 작품은 스토리들은 그래도 있었는데 벗어날 탈은 어떤 면으로 더 어려운 작품 같은데 독특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모준 배우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모준 배우님은 복지식당 얼마 전에 잘 봤는데 너무 야비한 인물로 나와서 볼 때 화딱지가 났었다라고 그런데 벗어날 탈을 보니 확실히 배우는 배우라고 좋은 배우님 같습니다. 이렇게 감상평을 남겨줬습니다. 네, 혹시 뭐 요 코멘트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독립영화 자주 보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뭐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제가 생김새가 좀 약간 중의적인 느낌이 있나 봐요. 이렇게 좀 되게 선해 보이면서도 눈매가 좀 약간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악역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복지식당에서는 정말 좀 악역을 했었는데 뭐 이번 영목 역할은 제가 좀 되게 하고 싶었던 결의 어떤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준 배우분께서 책상 위 책들을 정리하는 씬에서 책들의 앞글자를 이으면서 선화도부터 이렇게 뭐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서 못 봤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문구였고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 감독님께서 선화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책들의 앞글자는 뭐 그걸로 뭔가를 뜻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 그게 선화도가 됐나 보네요. 그거보다는 쌓는다, 정리하고 쌓는다는 지금 연목이 하고 있는 수행과 관련해서 그런 이미지,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이미지 같은 것, 정리한다는 것,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런 것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